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 청취자분께 실제로 일어났던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밤에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 특히 외진 곳을 지나거나 밤늦게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이 르이주의 푸르앙 지역에 있는 집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던 중 겪은 일입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용했던 길은 산을 관통하는 도로였는데 그 길에서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끔찍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르이주에 거주하시거나 그곳으로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청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가명으로 오이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이씨 인생에서 처음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으며 그는 이 경험이 제발 마지막이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첫 경험만으로도 그는 정신이 무너져 오토바이 위에서 쇼크사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 그가 왕사풍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주유소는 원래 빨간색 로고의 주유소였지만 나중에 초록색 로고의 다른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유소는 푸르앙 지역에 있는 그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어 꽤 먼 거리에서 통근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즐겼고 모든 동료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는 직장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출퇴근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의 오전 근무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났고 오후 근무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경에 끝났습니다. 쉬는 날에는 그 시간을 이용해 집에 돌아가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다 다시 일터로 돌아오거나 때로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의 편의에 따라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마을을 통과하는 길로 길가에 계속 집이 있고 외딴 곳이 아니며 가로등도 내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거리가 더 멀었고 마을 지역이라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낱개 마을과 농칸 마을을 잇는 길로 산을 끼고 달리는 도로였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새로 해서 예전보다 운전하기가 훨씬 편해졌고 움푹 파인 곳을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조금 외지고 길 양옆이 대부분 숲과 나무뿐이며 가로등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지름길이라고 불렀고 이동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길로 집에 가곤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금방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 외지긴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귀신 같은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도들이 숨어있다 덮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집에 가야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가던 것이 여자친구를 돌보기 위해 5, 6번으로 늘었습니다. 때로는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2, 3일간 함께 지내기 위해 그가 빌린 방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집과 왕사풍을 자주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그가 빌린 방으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 초기였을 때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집안일도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그가 없어도 밥을 챙겨 먹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임신 6개월이 되자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무엇을 하든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짚는 것도 어려웠고 그가 일하러 나가면 여자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자친구가 그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서 무엇을 하든 힘들고 그는 주유소에 일하러 가야 해서 돌봐줄 시간이 없으니 적어도 부모님이 돌봐주실 수 있는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기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누군가 돌봐줄 테니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고 혹시나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님도 여러 번 그녀에게 집에 와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곧 출근해야 하고 오늘은 밤 11시까지 일하거든.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건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자 여자친구는 마음을 바꾸어 오늘 밤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에 가자.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지금 운전하고 싶지 않아. 내일 아침 일찍 데려다 줄게. 하지만 임신한 여자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돌아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지금 가는 게 정말 괜찮겠냐고 위험하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여자친구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밤에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 어느새 밤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자. 오늘 밤에 가자. 안 그러면 계속 말다툼만 하다가 더 늦어지겠어. 그 후 여자친구는 서둘러 짐을 챙겼고 출발할 때쯤에는 거의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늦어도 저녁 7시나 8시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것은 매우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그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금 도로 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도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낮이거나 여자친구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달렸겠지만 지금은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용하던 지름길인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집들은 점점 사라지고 가로등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황량하고 무서워졌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두세 채의 집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얼마쯤 더 달리자 집은 완전히 사라지고 양옆은 숲으로 변했습니다. 가로등도 더 이상 없었고 길은 어두워졌습니다. 유일한 빛은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보거나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길가의 귀신이나 영혼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그는 점점 두려움을 느꼈고 여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며 여자친구와 계속 대화했습니다. 농칸마을 근처의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고 춥지도 않은데 몸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래? 응이라고 대답하고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허리를 꽉 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오토바이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하자마자 경사진 길이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가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약 30m쯤 떨어진 길 건너편에서 걷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비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나 집 없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차선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와 여자친구가 향하는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오른쪽 차선, 즉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갈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 형체가 남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몸통만 있었고 옷은 매우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길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는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길가에서 걷고 있는 그 형체는 정말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목이 잘린 듯 목 부분만 남아 있었고 몸통만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형체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2차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 없는 그 형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형체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가 지나치자마자 그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천천히 걷는 것을 멈추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방향을 틀고 그의 오토바이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머리 없는 귀신에게 쫓기는 상황에 처해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스로틀을 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무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스로틀을 당길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귀를 때려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백미러를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도망쳤을 때 저 멀리 다른 차선 길가에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의 나무에 바싹 붙어 서서 도로 쪽으로 손을 내밀고는 마치 그의 오토바이를 부르듯 빠르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까워지자 손짓하며 부르고 있는 그 형체가 또다시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저 오토바이 스로틀을 당길 뿐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스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머리 없이 서서 손짓하던 그 남자가 있던 곳을 지나칠 때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운전해.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을 지난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귀신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일도 더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동네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졌고 길가에는 계속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대부분의 집은 불을 끄고 잠들어 있었지만 두세 집 정도는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모두 떨렸고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그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쉴게. 그러고 나서 가자. 그는 팔다리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쉬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쉬었던 곳에서 약 10분 정도 더 가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보자 그는 다시 한번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그의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놀라서 "오이,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라고 급히 물으셨습니다. 그는 세 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안 좋은 걸 봤어요." 여자친구도 그때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실을 가져와 그와 여자친구의 발에 묶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방금 겪은 일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말했던 대로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후 어머니와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이, 어젯밤에 뭘 본 거니?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물으셨고 그는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칸마을 근처에서 우리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머리 잘린 귀신에게 쫓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정말로? 어디 다치거나 넘어진 데는 없니 아들? 귀신이 어땠냐거나 무서웠겠다는 등 놀라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귀신 목격담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놀라세요? 머리 없는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오, 그거 사람들 자주 봐, 아들아. 한동안 잠잠해서 이제 사라졌나 싶었는데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침 일찍 장보러 시내 나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거든.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불교 기념일이나 성스러운 날에는 다른 길로 다녀. 길가에 서서 손 흔들거나 쫓아오는 머리 없는 귀신을 만날까 봐서 그래서 그 길로 잘 안 다니려고 해. 사람들 말로는 그 머리 없는 귀신이 살해당해서 목이 잘린 채 숲에 버려진 사람의 영혼일 거라고 하더구나. 그곳은 숲이 우거져 있거든.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들어서 그 머리 없는 귀신이 성불했나 보다 생각했지. 그런데 아직 거기 있었구나. 아직 떠나지 않았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의 영상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왕사풍으로 일하러 돌아갈 때 그는 다른 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라도 그 길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 머리 없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즉시 집을 나서 일터로 향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마을을 지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지칠 때까지 일하고 밤 11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방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중요한 볼일을 보러 나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에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대답은 그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머리 없는 형체를 무려 4번이나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2번만 보고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여자친구는 4번이나 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회전하기 전 사거리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잖아. 그때 오토바이 뒤에 잘 앉아 있는데 숲속에서 시야 끝에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쪽을 쳐다봤는데 나무 뒤에 사람이 서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머리가 없었어. 너무 놀랐지.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이것이 여자친구가 본 첫 번째였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서워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잡귀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자 그녀는 머리 없는 귀신의 영혼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길가로 나와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치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그 형체를 만났습니다. 멀리서부터 길가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걷고 있겠어. 그녀는 무서워지지 않도록 눈을 꼭 감고 부처님과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전하던 오이씨 자신도 그 형체를 보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이씨가 뒤를 돌아보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바로 그녀가 본 세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그 머리 없는 귀신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오이씨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오이씨가 본 것이 자신과 같은 귀신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정해, 정신 차려라고 되뇌었지만 그 순간 그녀 역시 쇼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로 그 귀신이 나무 뒤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오이씨에게 진정하고 정신 차려, 빨리 달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부어서인지 그 머리 없는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그 길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밤에 집에 가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조금 느리더라도 마을을 통과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머리 없는 귀신이 언제 다시 나타나 쫓아올지 모르는 지름길보다는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이씨가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오이씨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것이었는데 정말 끔찍한 만남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외진 밤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양옆은 숲뿐이고 고개를 돌렸더니 머리 없는 귀신이 길가에서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귀신이 오토바이를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저도 정신이 나가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르이주에 사시는 분들 중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말하는 그 길이 밤에 얼마나 외딴 곳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그 길을 지나가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무서운지 댓글로 다른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것은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목이 잘려 길가에 시신이 버려진 남자의 영혼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오이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르이주에 사시는 분들께서 그 길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이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신 중인 분들은 밤에 절대 연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옛 어른들이 밤에는 임산부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기운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를 보게 해서 유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해도 된다고 말해준 것들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밤에 외진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귀신을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 예감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곧 귀신을 만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떤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또 어떤 사람은 하품이 나는 등 사람마다 다른 예감을 경험합니다. 혹시 이상한 예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귀신을 만나기 전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이 아플 때마다 정말로 귀신을 만났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귀신을 만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주치게 된다면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귀신을 좋아하고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이 길에 그 귀신은
오토바이만 쫓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똑같이 쫓는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길가를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앞만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부디 당신은 귀신을 마주치지 않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